집에서의 날들은 여전히 일상적이었지만 그날 저녁 식사 이후로 공기 중에 뭔가 달라졌습니다. 민정과 함께하는 작은 순간들에는 새로운 의미가 더해졌습니다. 대화는 미묘한 뉘앙스로 가득했고 그녀의 사소한 몸짓조차도 묘한 강렬함을 품고 있어 무시하기 어려웠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아들이 또 한 번의 출장으로 집을 비운 사이 민정이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아버님, 오늘은 뭔가 색다른 걸 해보는 게 어때요? 정원을 정리해보면 어떨까 생각했어요. 오랜만에 손길이 필요한 것 같고 우리에게 좋은 기분 전환이 될 것 같아요. 그 제안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 정원을 돌보며 오랜 시간을 보냈지만 아내가 세상을 떠난 이후로 그곳은 집에 방치된 공간 중 하나가 되어버렸습니다. 민정은 작업 준비를 마친 상태로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간소한 드레스를 입고 있었는데 그 모습은 은은하게 그녀의 몸매를 돋보이게 했습니다. 머리는 묶여 있었지만 몇 가닥의 머리카락이 자연스럽게 흘러내려 그녀의 얼굴을 부드럽게 감쌌습니다. 함께 일하는 동안 그녀의 에너지가 감염될 정도로 활기찼습니다. 따스한 날씨 탓에 땀방울이 그녀의 이마를 타고 흘렀고 그녀는 그것을 손등으로 자주 닦아내곤 했습니다. 한순간 그녀가 꽃을 정리하려고 몸을 앞으로 숙였을 때 나는 숨이 멎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부드러운 오후 햇살 속에서 비치는 그녀의 실루엣은 너무나도 아름다웠습니다. 아버님, 괜찮으세요? 뭔가 생각에 잠기신 것 같은데요? 그녀는 작업을 멈추고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괜찮아. 그냥 이 정원이 이렇게 오래 방치됐다는 게 생각나서. 이 정원이 얼마나 특별한지 다시 일깨워줘서 고맙다. 나는 당황한 내 마음을 숨기려 애쓰며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가볍게 웃고는 다시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늦은 오후 우리가 정원 의자에 앉아 함께 정돈된 정원을 감상하던 중 민정은 조금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아버님, 이렇게 편히 쉬는 모습을 보니 좋네요. 가끔은 세상의 무게를 혼자 짊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럴지도 모르지. 하지만 네가 곁에 있어주면 그 무게가 많이 가벼워지는 것 같아. 나는 생각 없이 솔직하게 대답했고 나 자신도 놀랐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었지만 이번에는 눈빛에 무언가 달랐습니다. 마치 나를 더 깊이 이해하려는 듯 아니면 내가 아직 말하지 않은 대답을 찾으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아버님, 정말 대단한 분이세요. 많은 여성이 아버님처럼 다정하고 배려심 깊은 사람을 곁에 두고 싶어 할 거예요. 민정은 약간 앞으로 몸을 기울였고 잠시 동안 주변의 세상이 사라진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고 나는 겨우 어색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민정아, 참 친절하구나. 그녀는 어깨를 으쓱하며 대화를 마무리하려는 듯 했지만 우리 사이의 긴장감은 뚜렷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좀처럼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민정의 말과 몸짓이 마치 최면에 걸린 듯 머릿속에서 반복되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허락한 자신에게 죄책감이 들었지만 동시에 우리 사이에 흐르는 에너지를 무시할 수도 없었습니다. 다음 날 그녀는 더욱 빛나 보였습니다.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그녀의 움직임은 부드럽고 우아했습니다. 그녀는 가벼운 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바람에 따라 살짝 드러나는 그녀의 다리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내가 식탁에 앉자 그녀는 내 앞에 차 한 잔을 놓으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잘 주무셨나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단순한 인사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녀가 내 생각을 어지럽혔다는 걸 알고 어디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궁금해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별로요. 밤에 더워서 잠을 설쳤던 것 같아요.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었고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주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날들은 계속 흘러갔지만 민정의 작은 몸짓들은 점점 더 많은 의미를 가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녀는 이제 소파에서 내 옆에 앉아 영화 보는 것을 즐겼습니다. 우리 아들이 여전히 집을 비운 조용한 저녁에만 말이죠. 그런 순간들에는 시간이 느려지는 듯했고 세상에 우리 둘만 남은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어느 밤 로맨스 드라마를 보던 중 그녀가 나에게 생각지도 못한 말을 했습니다. 가끔 사람들은 사랑을 너무 복잡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사랑은 그냥 두 사람이 연결되는 거라면 좋을 텐데 상황에 상관없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나를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흔드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나는 그녀를 바라보며 그 말의 의미를 해석하려 애썼지만 그녀의 시선은 화면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나를 바라보지 않고 그 말을 내게 전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영화가 끝난 후 방 안의 침묵은 꺼진 TV의 소리로 채워졌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 커피 테이블 위에 잔을 치우기 위해 몸을 숙였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머리카락이 한쪽 어깨를 타고 흘러내리며 그녀의 고운 피부를 드러냈습니다. 나는 시선을 돌리려 했지만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녀가 자세를 바로잡았을 때 내 표정을 알아차렸는지 부드럽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버님, 요즘 많이 생각이 많으신 것 같아요. 무슨 일 있으세요?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적절한 말을 찾으려 애썼습니다. 괜찮아, 민정아. 그냥 좀 피곤한 것 같아.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표정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방을 떠나기 전 그녀는 내 어깨에 손을 가볍게 얹고 살짝 눌렀습니다. 그것은 위로를 전하려는 몸짓 같았지만 어쩌면 그 이상일지도 모르는 느낌이었습니다. 며칠 후 우리가 함께 차고를 청소하던 중 쌓여있던 긴장이 마침내 넘쳐 흘렀습니다. 우리는 오래된 상자를 정리하고 있었고 그중 하나에는 가족 사진 앨범이 들어 있었습니다. 민정은 앨범 하나를 열어 페이지를 넘기며 미소 지었습니다. 어릴 적 우리 아들의 사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정말 귀엽네요. 아버님, 정말 훌륭한 아버지셨던 것 같아요. 나는 가볍게 웃으며 얼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때때로 내가 많은 걸 놓친 게 아닌가 싶어. 그녀는 페이지 넘기는 것을 멈추고 내게 직접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아버님 같은 분을 곁에 둘 수 있다면 정말 행운일 거예요. 순간 우리를 둘러싼 침묵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민정은 나에게 가까이 다가왔고 나는 그녀의 부드럽고 달콤한 꽃과 바닐라 향이 섞인 향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가끔은 아버님이 얼마나 특별한 분인지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녀는 거의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이 나와 마주쳤고 그 순간의 무게는 숨이 막힐 듯 했습니다. 내가 대답하기도 전에 그녀는 시선을 돌려 다시 앨범으로 관심을 돌렸지만 그녀의 뺨은 분명히 붉어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 민정은 새로운 가족의 모습을 축하하는 특별한 저녁 식사를 제안했습니다. 우리 아들은 출장 일정이 한 주 더 연장된다고 했고 다시 우리 둘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정성껏 준비한 식사와 특별한 날을 위해 아껴둔 와인 한 병을 꺼냈습니다. 저녁 식사 중 그녀의 대화는 신중하게 계획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치 그녀가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으면서 무언가를 구축하려는 듯 보였습니다. 아버님, 가끔 삶이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놀라움을 준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녀는 손에 든 와인잔을 가볍게 돌리며 물었습니다. 늘 그렇지, 민정아. 삶은 종종 예기치 못한 길을 보여주는 묘한 방법이 있지. 나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끼며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었지만 이번에는 눈빛에 어딘가 취약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만약 그 길들이 겉으로는 잘못된 곳으로 이끄는 것처럼 보여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옳다고 느껴진다면요? 그 질문은 공기 중에 맴돌며 우리 둘 다 이해했지만 아무도 큰 소리로 말할 용기를 내지 못하는 의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 민정은 정원에 나머지 와인을 마시자고 제안했습니다. 밤은 선선했고 부드러운 바람이 나무잎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나무 의자에 앉아 작은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 보았습니다. 민정은 그날 밤 뭔가 다르게 보였습니다. 더 편안하고 마치 중요한 말을 전하기로 결심한 듯 했습니다. 그녀는 다리를 꼬고 살짝 앞으로 기울이며 턱을 손에 얹었습니다. 그녀가 입고 있는 가벼운 드레스는 그녀의 몸에 자연스럽게 맞춰져 내 생각을 산만하게 했습니다. 아버님, 인생이 우리를 준비되지 않은 상황으로 몰아넣는다고 느낀 적 있으세요? 그녀는 침묵을 깨며 물었습니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질문에는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무언가가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자주 그렇지. 하지만 그런 순간들에 우리가 찾고 있던지도 몰랐던 답을 발견하는 것 같아. 그녀의 시선이 내 시선을 마주쳤고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민정은 와인잔을
테이블에 내려놓고 깊게 숨을 들이쉬며 용기를 모으려는 듯 보였습니다. 이 집에서 제 자리를 찾는 것이 항상 쉽지만은 않아요. 최선을 다하려고 하지만 가끔은 제 노력이 충분한지 의문이 들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말 뒤에는 다듬어지지 않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그녀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민정아, 넌 충분히 잘하고 있어. 사실 네가 이 집에 있는 것 자체가 나에게는 큰 선물이야. 그녀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녀의 눈은 감사 이상의 감정을 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대화를 이어가는 동안 와인은 보통 숨기고 있는 말을 끌어내는 듯 했습니다. 민정은 어린 시절의 기억을 떠올리며 웃었고 무심코 내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올렸습니다. 그 동작은 겉으로는 평범해 보였지만 그녀의 손길에서 느껴지는 온기는 분명했습니다. 아버님, 가끔은 아버님이 주변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모르시는 것 같아요. 아버님은 정말 다정하고 현명하고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굉장히 매력적이세요. 그녀는 진심이 담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얼굴에 열기가 오르는 것을 느꼈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민정은 대답을 기대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나를 바라보며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무언가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요즘 아버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 제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순간이에요. 내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넘지 말아야 할 보이지 않는 선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순간 모든 것이 혼란스럽게 느껴졌습니다. 민정아, 네가 이 집에 빛을 가져다 주었어. 내가 그것이 나에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구나. 그녀는 내 손을 가볍게 쥐었다가 놓았고 얼굴은 약간 붉어져 있었습니다. 그 뒤의 침묵은 불편함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말로 표현되지 않은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예상치 못한 비가 내려 우리는 집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민정은 오래된 찬장을 정리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우리는 나란히 서서 책, 사진, 그리고 잊혀진 물건들을 정리하며 함께 작업했습니다. 내가 높은 선반에 손을 뻗었을 때 상자들이 쌓인 더미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민정은 본능적으로 도우려 움직였지만 그러다 균형을 잃고 나에게 넘어졌습니다. 우리는 잠깐 동안 그대로 멈춰 있었습니다. 그녀의 팔이 나를 붙들고 있었고 그녀의 숨결은 가까웠으며 따뜻했습니다. 그녀의 눈이 내 눈을 마주쳤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우리 사이의 공간을 채우는 긴장감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결국 그녀는 몸을 일으켰지만 그 전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치 그 순간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정확히 알고 있다는 듯이. 더 조심해야겠어요. 그녀는 가볍게 웃으며 머리를 매만졌습니다. 나는 웃음으로 대답하며 내 안에서 커지는 감정을 숨기려 했습니다. 그날 밤 내가 거실에서 책을 읽고 있을 때 민정이 2잔의 차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내 옆에 앉았고 그녀의 존재감에서 느껴지는 따뜻함이 전해졌습니다. 나는 손에 들고 있던 책을 금세 잊어버렸고 그녀가 자신의 미래 계획에 대해 이야기하는 부드러운 목소리에 집중했습니다. 어느 순간 그녀는 말을 멈추고 진지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님, 사람들이 이미 모든 것을 다 경험했다고 생각했을 때도 새로운 시작을 찾을 수 있을까요? 나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대답했습니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 때로는 삶이 우리가 늦었다고 생각할 때조차 새로운 시작의 기회를 주는 것 같아. 그녀의 미소는 미묘했지만 그 속에는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살짝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얼굴이 지금까지 그 어느 때보다 더 가까워졌습니다. 어쩌면 그게 비밀일지도 몰라요. 예상치 못한 것을 받아들일 용기를 찾는 것. 날들은 거의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흘러갔지만 예전에는 암묵적인 긴장이었던 것이 점점 더 명확하게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민정은 더 가까워졌고 그녀의 몸짓, 팔을 스치는 가벼운 터치나 조금 더 오래 머무는 시선은 이제 무시하기 어려운 수준이었습니다. 한편으로 나는 양심의 무게를 느꼈지만 갈수록 커지는 욕망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조용한 어느 밤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출장 중이던 아들이 예상보다 일찍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내가 거실에서 책을 읽고 있을 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빠른 발걸음으로 들어와 간단히 인사를 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정은 주방에 있다가 거실로 와서 두 잔의 차를 내 앞에 놓았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집에 들어온 것을 몰랐고 자연스럽게 내 옆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마치 습관처럼 내 무릎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우리에게는 자연스러운 제스처였지만 지금은 엄청난 무게를 실은 행동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버님, 항상 제 곁에 있어 주셔서 감사해요. 아버님이 없었다면 어쩔 뻔했을까요? 그녀는 낮고 감정이 담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대답하기도 전에 아들의 모습이 거실 입구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움직이지 않은 채 놀란 표정으로 우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내 당황한 얼굴과 여전히 내 무릎 위에 있는 민정의 손 사이를 오갔습니다. 이어진 침묵은 숨이 막힐 듯 무거웠습니다.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그는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민정은 재빨리 물러났고 얼굴은 부끄러움으로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나는 말을 꺼내려 했지만 머리가 멈춰버린 듯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네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야. 내가 말하기 시작했지만 아들은 손을 들어 내 말을 막았습니다. 그럼 뭐죠, 아버지? 제 관점에서는 딱 제가 생각하는 그대로인 것 같은데요? 그의 목소리에는 불신과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민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재하려 했습니다. 제발 섣불리 판단하지 말아주세요. 저희는 단지 대화하고 있었을 뿐이에요. 대화? 손을 그렇게 올려놓고 대화요? 그걸 대화라고 부르나요? 그는 소리쳤고 분노가 뚜렷이 드러났습니다. 긴장은 숨 막힐 듯 했습니다. 아들은 나를 향해 몸을 돌렸고 그의 얼굴에는 실망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항상 아버지를 존경했습니다. 우리 가족에서 아버지가 정직함의 본보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뭐죠? 나는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지만 상황은 이미 감당할 수 없게 되어 있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 아들아. 나는 너나 너의 가족을 상처 입힐 일을 결코 하지 않았을 거야. 그는 쓰디쓴 웃음을 지으며 손으로 머리를 쓸어 넘겼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고요? 이런 친밀함, 이런 시선이 괜찮다고 생각하세요? 민정은 울기 시작했고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습니다. 제발 제 말을 들어주세요. 저는 이런 일이 생기길 바라지 않았어요. 하지만 아버님께 느끼는 감정을 어쩔 수 없었어요. 그녀의 말은 마치 천둥처럼 떨어졌습니다. 아들은 물러서며 마치 실제로 충격을 받은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금 저한테 이게 사실이라고요? 당신들 사이에 무언가가 있다고요? 나는 이 상황을 통제하기 위해 무언가를 말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 아들아. 그래, 감정의 혼란은 있었지만 나는 절대 그 선을 넘지 않았어. 하지만 그는 들을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는 우리 둘을 번갈아 보며 상처받은 눈빛을 보였습니다. 저는 당신들을 믿었어요. 둘 다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대치 후 집은 숨막히는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아들은 그날 밤 호텔에서 자겠다고 결정했고 나는 민정과 함께 무거운 마음으로 남겨졌습니다. 민정은 나중에 나에게 말을 걸려고 했고 그녀의 눈은 울음으로 부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일이 생기길 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아버님께 느끼는 감정을 멈출 수가 없어요. 나는 깊은 한숨을 쉬며 모든 일이 가져온 무게를 느꼈습니다. 민정아, 아마도 네가 여기 머무는 걸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 같아. 상황이 이렇게까지 복잡해질 줄은 몰랐어. 이제는 모두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야 해.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고 눈물은 조용히 그녀의 얼굴을 타고 흘렀습니다. 다음 날 그녀는 몇 가지 짐을 챙기고 부모님 댁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들과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하면서 떠나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나는 안도감과 슬픔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습니다. 약 일주일 후 아들이 다시 나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차분해 보였지만 여전히 그의 눈빛에는 냉기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딱 한 가지만 묻고 싶어요. 아버지는 그녀를 사랑하시나요? 그의 질문은 나를 놀라게 했지만 나는 그가 진실을 알 자격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랑이 아니다. 그건 순간적인 약함이었고 혼란스러움이었다. 하지만 나는 결코 그 선을 넘을 의도가 없었어.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내 말을 곱씹는 듯 보였습니다.
나는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길 바랄 뿐이에요. 제가 아버지를 믿지 못하게 된다면 그 신뢰를 회복하는 건 불가능할 겁니다. 나는 우리가 다시 쌓아야 할 것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 순간 나는 모든 손상을 복구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민정이 부모님 댁으로 떠난 후 그녀와 아들의 소통은 간헐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는 눈에 띄게 동요했지만 나와 직접적으로 그 일을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느 날 우리가 함께 커피를 마시고 있을 때 그가 불쑥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깨진 것들이 다시 고쳐질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나는 그의 질문이 단순한 수사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는 그게 둘 다 얼마나 싸우고자 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해. 어떤 상처들은 아물 시간이 필요하지만 사랑이 있다면 불가능한 일은 없지.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민정이 문자를 보냈어요. 만나서 얘기하고 싶다고 했어요. 내 마음이 조여왔습니다.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가길 간절히 바랐지만 그것이 그들 둘 모두에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민정을 만나기 위해 시내의 한 카페로 갔습니다. 그들은 몇 시간을 대화하며 보냈고 집으로 돌아온 그의 표정은 쉽게 읽히지 않았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지만 그는 스스로 말을 꺼냈습니다. 그녀가 모든 것을 털어놓았어요, 아버지. 처음부터 그녀가 얼마나 혼란스러웠는지, 그리고 어떻게 모든 것이 통제에서 벗어났는지요. 그녀는 나를 상처 입히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지만 아버지와의 연결을 무시할 수 없었다고 했어요. 그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다시 이어갔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어요. 이런 일은 하루아침에 잊을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나는 그녀를 미워할 수가 없어요. 그녀를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내 죄책감의 무게를 느끼며 물었습니다. 그는 한숨을 쉬며 바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지금은 아니지만 아마 시간이 지나면요. 나는 그녀를 사랑해요, 아버지. 하지만 가장 아픈 건 그녀가 아버지에게 무언가를 찾으려고 했던 동안 내가 그녀가 필요로 하는 것을 알아채지 못했다는 거예요. 며칠 후 민정은 남은 짐을 가지러 다시 우리 집에 왔습니다. 아들은 그 자리에 있겠다고 했습니다. 그는 그 상황을 정면으로 마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가 도착했을 때 그녀의 눈은 울음으로 부어 있었지만 그녀는 결심이 선 듯 보였습니다. 당신이 나를 용서할 것이라고 기대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내가 깊이 후회하고 있다는 것은 알아줬으면 해요. 내가 얼마나 혼란스러웠는지 당신과 이야기했어야 했는데 대신 아버님께 의지했던 건 잘못이었어요. 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거짓말하지 않을게요. 나는 상처받았어요. 그리고 이건 시간이 걸릴 거예요. 하지만 우리 사이에 아직 구할 가치가 있는 무언가가 있다면 다시 시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민정은 다시 눈물을 흘렸지만 이번에는 그녀의 눈에 희망의 빛이 보였습니다. 당신의 신뢰를 다시 얻기 위해 뭐든 할게요. 그들은 결혼 생활에 다시 기회를 주기로 했지만 몇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아들은 민정이 부모님 댁에서 당분간 머물면서 두 사람이 커플 상담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는 또한 이 과정이 길고 험난할 것임을 분명히 했지만 시도해볼 의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나는 두 사람에게 공간을 주기 위해 조금 떨어져 있기로 했습니다. 나는 몇 주 동안 다른 도시에 있는 오랜 친구를 방문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표정은 약간 안도하는 듯 보였습니다. 민정과 아들은 거의 파괴될 뻔한 것을 다시 재건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 길이 길고 험난할 것을 알았지만 그들이 싸울 의지가 있다면 진정한 용서의 가능성이 있다고 믿었습니다.